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날씨 참 좋죠? 오늘은요, 조금 어쩌면 여러분께 뜨끔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술 이야기예요. 아, 벌써 손살에 치시는 분 계시죠? 에이, 나 술 안 마셔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이고, 나 요즘 술 때문에 고생이야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변에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술은 무조건 나쁘다더라. 한 잔이라도 독이래. 간 생각하면 평생 끊어야 한대. 맞습니다. 술은 분명히 몸에 부담을 주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명절이면 가족들이 모이고 친구들 만나면 한 잔씩 하게 되고 가끔은 혼자 조용히 한잔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갑자기 싹 끊으라고 하면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완전히 끊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대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에이, 나 이제 70인데 뭐.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알고 마시면 10년은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편하게 앉으셔서 천천히 들어보세요. 중간에 어려운 말 나오면 쉽게 풀어서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자, 시작해 볼까요?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같은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술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소주 한 잔 드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소주가 어디로 갑니까? 입으로 들어가서 목구멍. 그러니까 식도를 지나서 위로 쭉 내려갑니다. 그죠? 그리고 위에서 한 20% 정도 흡수되고요. 나머지 80%는 소장에서 흡수됩니다. 이렇게 흡수된 술, 그러니까 알코올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제일 바쁘게 움직입니까? 바로 간입니다. 간이 뭐 하는 데냐 하면요.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을 없애주는 거죠. 술도 사실은 몸한테는 일종의 독이거든요. 그래서 간이 아이고, 술이 들어왔네. 어서 치워야지 하면서 부지런히 일을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나갑니다. 집중하세요. 간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좀 복잡하지만 천천히 따라오세요. 첫 번째 단계, 술이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아세트, 뭐라고요? 아세트알데하이드. 이름 어렵죠? 그냥 독성 물질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두 번째 단계, 이 독성 물질이 아세트산이라는 걸로 또 바뀝니다. 세 번째 단계, 아세트산이 물하고 이산화탄소로 바뀌어서 몸 밖으로 나갑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 아까 말한 그 아세트알데하이드. 이 녀석이 바로 문제의 주범입니다. 이게 얼마나 나쁜 놈이냐 하면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어요. 암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무섭죠? 이 녀석이 간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부수고 우리 몸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DNA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숙취 아시죠? 술 마신 다음날 머리 아프고 속 메스껍고 그런 거 말입니다. 그것도 다 이 녀석 때문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얼마나 마셨느냐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얼마나 천천히 마셨느냐가 중요할까요?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천천히 마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간이 1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술의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대략 소주 한 잔 정도, 10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주 한 병, 360ml를 드시면 간이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고, 생각만 해도 간이 불쌍하죠? 여러분,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죠? 10시간 동안 화장실도 못 가고 쉬지도 못하고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간이 과로하면 염증이 생기고 지방이 쌓이고 결국엔 고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방간, 간염, 간경화, 간암, 이런 무서운 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죠? 그럼 본격적으로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 많으세요. 나는 평일에는 안 마셔. 건강 생각해서. 대신 주말에 친구들 만나면 한번 제대로 마시지 뭐. 그러니까 일주일 참았으니까 주말에 한번 확 마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에이,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안 좋아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전문 용어로는 포금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빠르게 마시는 걸 말해요. 남자 기준으로 소주 5잔 이상을 2시간 안에 마시면 포금이래요. 이렇게 마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 혈액 속에 알코올이 급격하게 쌓입니다. 간이요? 뭐야, 갑자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 하면서 당황하는 거예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이거 마치 뭐냐면요. 작은 하수구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거랑 똑같아요. 넘쳐 흐르죠? 간도 그렇게 됩니다. 둘째, 간세포가 급성으로 손상됩니다. 평소에 안 마시다가 갑자기 많이 마시면 간이 적응할 시간이 없어요. 이거 운동으로 비유하면요. 평소에 운동 안 하시다가 갑자기 마라톤을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리 근육이 찢어지고 온몸이 망가지잖아요? 간도 똑같습니다. 셋째, 면역력이 뚝 떨어집니다. 술 많이 마신 다음날 감기 걸린 경험 있으시죠?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술이 우리 몸을 지키는 백혈구를 일시적으로 마비시켜버리거든요. 실제로 연구해 보니까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적당히 마시는 사람보다 주말에만 포금하는 사람이 간 질환에 훨씬 많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참았다가 한 번에는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매일 조금씩 마시는 게 나아요? 아니요.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 간이 쉴 시간이 없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건강한 음주의 핵심.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리듬 있게 마시세요. 술자리 가시면 분위기가 좋아서 이렇게 되잖아요. 자, 건배, 꿀꺽. 하나 더, 꿀꺽. 마지막, 또 꿀꺽. 이렇게 빠르게 마시면
간이 대응을 못합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한 잔 마시고 나서 최소한 15분은 쉬세요. 에이, 15분이나요? 그럼 언제 마셔요? 아니, 그게 좋은 겁니다. 천천히 마시는 게 건강한 거예요. 15분이면 간이 한 잔을 거의 처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간이, 하나 치웠다. 이제 다음 거 와도 되겠네.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리듬을 두고 마시면 혈액 속 알코올 농도가 급격하게 안 올라갑니다. 연구 결과가 있어요. 똑같이 소주 반 병을 마셔도 1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마신 사람하고 30분 만에 빨리 마신 사람하고 비교하면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거의 2배 차이가 난대요.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대화도 하시고 안주도 드시고 화장실도 다녀오세요. 그게 다 간한테 쉬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천천히 마시세요. 술은 음료수가 아닙니다. 갈증 날 때 벌컥벌컥 들이키는 게 아니에요. 한 모금 입에 머금고 천천히 맛을 음미하듯이 삼키세요. 와인 드시는 분들 보셨죠? 입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굴려보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천천히 마시면 맛도 더 잘 느껴지고 양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특히 소주 같은 독한 술은 더더욱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여기 팁 하나 드릴게요. 작은 잔을 쓰세요. 큰 잔보다 작은 잔으로 여러 번 따라 마시는 게 속도 조절하기 훨씬 쉽습니다. 세 번째, 물과 함께 드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술 한 잔, 물 한 잔. 이것만 지켜도 다음날 숙취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물을 같이 마시면 이런 좋은 점이 있어요. 혈액 속 알코올을 묽게 만들어줍니다. 진한 된장찌개에 물 부으면 연해지잖아요? 그런 원리예요. 또 탈수를 막아줍니다. 술이 몸에서 물을 빼앗아 가거든요. 그래서 술 마시면 화장실 자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니까 물을 충분히 마셔줘야 합니다. 그리고 위를 보호합니다. 물이 위산하고 술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신장이 독소를 빨리 내보내는 걸 도와줍니다. 술자리에서 생수 한 병 놓고 드세요. 술집에서 물 달라고 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현명한 겁니다. 특히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2잔 꼭 드세요. 이게 간 회복을 엄청나게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리듬 있게, 천천히, 물과 함께.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의 술자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날 훨씬 편하실 거예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뭘 먹으면서 마셔야 하나요? 안주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똑같은 양을 마셔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몸이 받는 충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먼저 피해야 할 안주부터 알려드릴게요. 피해야 할 안주 첫 번째, 기름진 고기의 소주입니다. 삼겹살의 소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조합이죠. 그런데 간 입장에서는 최악이에요. 왜냐하면요. 기름진 음식은 위에서 소화되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술이 위에 머무르는 시간도 길어지고 결과적으로 간이 술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간이 기름이랑 술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니까
2배로 일하는 셈입니다. 지방간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피해야 할 안주 2번째, 짠 음식의 맥주입니다. 마른 안주, 오징어, 땅콩, 육포, 맥주랑 정말 잘 어울리죠. 그런데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기하고 알코올은 최악의 조합입니다. 둘 다 신장을 힘들게 하고 혈압을 올려요.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절대 이 조합 피하셔야 합니다. 또 짠 거 드시면 갈증이 나서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되잖아요. 악순환이죠. 피해야 할 안주 3번째, 매운 음식의 소주예요. 닭발의 소주, 떡볶이의 소주, 이것도 인기 있는 조합이에요. 그런데 매운 음식은 위 점막을 자극합니다. 거기다 술까지 들어가면 위벽이 이중으로 공격받는 거예요. 속쓰림, 위험 있으신 분들은 절대 피하세요. 자, 그럼 뭘 먹어야 하느냐? 좋은 안주 1번째, 두부예요. 두부가 최고예요. 단백질이 풍부해서 술분해를 돕고 소화도 잘 되고 위를 보호해줍니다. 두부김치, 순두부찌개, 두부샐러드 다 좋습니다. 좋은 안주 2번째, 생선회예요. 회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이에요. 간이 술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가득합니다. 특히 연어나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서 간세포 재생에도 도움이 됩니다. 좋은 안주 3번째, 삶은 계란이에요. 계란에는 시스테인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아까 말한 독성 물질,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하는데 직접 도움을 줍니다. 편의점에서 삶은 계란 하나 사서 술 마시기 전에 드시면 좋아요. 좋은 안주 4번째, 오이 무침과 나물류예요. 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간을 돕습니다. 특히 오이, 숙주, 콩나물 같은 채소는 수분도 많아서 탈수 예방에도 좋아요. 정리하면요. 단백질 위주의 담백한 안주가 최고입니다. 기름지고, 짜고, 맵고, 자극적인 건 가능하면 피하세요. 자, 어제 조금 마셨어요. 다음 날 아침,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속이 안 좋죠. 이때 뭘 하느냐가 간 회복 속도를 결정합니다. 꼭 해야 할 일 1번째, 아침 거르지 마세요. 속이 안 좋은데 무슨 밥을 먹어요? 아니에요. 꼭 드셔야 합니다. 술 마시면 간에 저장된 에너지가 다 소진됩니다. 아침을 거르면 간이 저혈당 스트레스를 받아요. 대신 이런 걸 드세요. 미음이나 죽, 소화가 잘 되고 위를 보호합니다. 삶은 계란, 단백질 보충이 됩니다. 바나나, 전해질 균형을 맞춰줍니다. 꿀물, 간의 회복을 돕습니다. 절대로 라면, 햄버거 같은 기름진 음식은 안 됩니다. 간이 더 고생해요. 꼭 해야 할 일 2번째, 물 많이 드세요. 술 마신 다음 날은 몸이 아주 바짝 말라 있습니다. 물을 많이 드시면 이런 좋은 점이 있어요. 신장이 독소를 소변으로 빨리 내보냅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간에 산소랑 영양분이 잘 갑니다. 두통이 줄어듭니다. 물, 이온 음료, 국물, 북어국이나 콩나물국 같은 거 자주 드세요. 커피는 조심하세요. 오줌이 더 자주 마려워져서 탈수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마시더라도 물을 충분히 같이 드세요.
꼭 해야 할 일 세 번째, 비타민 B를 보충하세요. 간이 술을 분해할 때 비타민 B가 엄청 많이 쓰입니다. 특히 B1, B6, B12가 중요해요. 이게 부족하면 간이 일을 제대로 못해요. 효소가 작동을 안 하거든요. 비타민 B가 많은 음식은 이런 게 있습니다. 현미, 귀리 같은 통곡물, 계란 노른자,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 시금치, 브로콜리. 약국에서 비타민 B 복합제 사서 드시는 것도 좋아요. 간장약보다 훨씬 효과 좋고 안전합니다. 꼭 해야 할 일 네 번째, 가벼운 산책하세요. 아이고, 머리 아픈데 무슨 운동. 격한 운동은 안 됩니다. 하지만 가벼운 산책은 도움이 돼요. 20분에서 30분 정도 천천히 걸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땀으로도 독소가 나갑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해장술이에요. 속이 안 좋으면 해장술 한 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최악입니다. 해장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속이 편해지는 것 같죠? 그건 착각이에요. 술이 신경을 마비시켜서 통증을 못 느끼게 만드는 것뿐이고 간은 다시 고문당하는 겁니다. 해장술은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정리하면요. 술 마신 다음 날은 이렇게 하세요. 식사 챙겨 먹기, 물 많이 마시기, 비타민 B 보충하기, 가벼운 산책하기. 이네 가지만 해도 간 회복이 3배는 빨라집니다. 저는 아무리 마셔도 얼굴 안 빨개지고 다음 날도 멀쩡해요. 술이 센 편이죠. 이런 분들 계시죠? 안타깝지만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술에 강하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유전적으로 술을 빨리 분해하는 효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안 빨개지고 숙취도 덜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간 손상은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됩니다. 술이 약한 사람은 조금만 마셔도 몸이 신호를 보내요. 얼굴이 빨개지고 속이 안 좋고 머리가 아프죠. 이게 일종의 경고등입니다. 이제 그만 마셔 하는 거예요. 하지만 술이 센 사람은 이 경고등이 안 켜집니다. 그래서 자기 한계를 모르고 계속 마시게 되고 간은 조용히 망가져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간 질환에 걸릴 확률이 더 높대요. 멀쩡한 줄 알았는데 간 수치가 이상하다는 케이스가 대부분 술을 잘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간 질환의 무서운 점이 뭐냐면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왜냐? 신경세포가 거의 없어서 아파도 통증을 못 느끼거든요. 간이 70% 이상 망가져도 별 증상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황달이 오거나 복수가 차거나 토혈을 하면 그때는 이미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술이 세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세요. 특히 50세 이상 어르신들, 그리고 10년 이상 술을 드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은 꼭 간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간 기능 검사, AST, ALT 이런 수치 보는 거 있죠? 그거랑 복부 초음파 검사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 받을 때 포함되어 있으니까 꼭 받으세요. 자, 이제 특별히 조심하셔야 할 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간 진단 받으신 분이에요. 에이, 지방간. 그거 요즘 누구나 다 있잖아. 아니에요. 지방간도 엄연한 질병입니다. 간세포의 5% 이상의 지방이 낀 상태를 말해요. 지방간이 있는 상태에서 술을 계속 드시면요. 간염으로 진행되는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지방간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이틀 이상 완전히 쉬는 날을 만드세요. 그리고 한 번에 소주 석 잔 이상은 절대 안 됩니다. 더 좋은 건 술을 완전히 끊고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지방간부터 고치는 겁니다. 지방간은 초기면 완전히 회복이 가능해요. 둘째,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예요.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바이러스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이분들한테는 술이 독약입니다. 왜냐하면 간염 바이러스도 간을 공격하고 술도 간을 공격하니까 이중 타격이 되는 거예요. 연구 결과를 보면요.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이 술까지 마시면 간암 발생률이 10배에서 15배 증가한대요. 간염 바이러스 있으신 분들은 술을 정말 끊으셔야 합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어요. 셋째, 당뇨병 있으신 분이에요. 당뇨 있으신 분들도 술 조심하셔야 합니다. 술이 혈당을 불규칙하게 만들어요. 마실 때는 혈당이 올라갔다가 나중에는 뚝 떨어지고, 특히 인슐린 주사 맞으시거나 혈당약 드시는 분들이 술을 마시면 저혈당이 올 수 있어요.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본인한테 맞는 음주량을 정하세요. 넷째, 고혈압, 심장병 있으신 분이에요. 술은 혈압을 올립니다. 일시적으로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이 내려간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혈압을 높여요. 그리고 심장에 무리를 줍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게 만들고 부정맥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고혈압이나 심장병 있으신 분들은 술을 꼭 끊으시거나 최소한으로 줄이세요. 다섯째, 약 드시는 분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약들이 간에서 분해됩니다. 술도 간에서 분해되고요. 그러니까 약이랑 술을 같이 먹으면 뭐가 문제냐? 간이 어느 걸 먼저 처리해야 할지 헷갈려요. 그러면 약효가 제대로 안 나타나거나 반대로 너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약들 드시는 분들은 절대 술이랑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수면제, 신경안정제, 호흡이 멈출 수 있어요. 진통제, 위출혈이나 간 손상이 올 수 있어요. 항생제, 약효가 떨어지고 부작용이 심해져요. 당뇨약, 저혈당이 올 수 있어요. 혈압약,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약 드시는 날은 술을 절대 안 드시고 최소한 서너 시간은 간격을 두세요. 정기적으로 약을 드신다면 약사님이나 의사 선생님께 술을 마셔도 되는지 꼭 여쭤보세요. 자, 이제 실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술을 관리할지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건강한 음주 패턴은 이렇습니다. 일주일에 술 마시는 날은 최대 사흘, 그리고 그 사흘도 연속으로 마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중간에 쉬는 날을 넣으세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월요일 쉬는 날, 화요일 소주 2잔, 수요일 쉬는 날, 목요일 쉬는 날, 금요일 소주 석 잔, 토요일 쉬는 날, 일요일 맥주 한두 캔. 이렇게 간격을 두고 마시면 간이 회복할 시간을 벌 수 있어요. 일주일에 최소 이틀은 완전 금주일. 이틀 연속으로 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간세포가 재생되는데 이틀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틀 쉬면 간이 거의 원상복구가 됩니다. 주말에 술자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틀 연속 마셨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사나흘 쉬세요. 보상해 주는 거예요. 한 번 마실 때 양 조절하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간격을 두고 마셔도 한 번에 과하게 마시면 소용없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적정 음주량은 이렇습니다. 남자는 하루 순수 알코올 40g 이하, 여자는 하루 순수 알코올 20g 이하.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남자 기준 소주 석 잔에서 4잔 정도, 맥주 2캔 정도, 와인 2잔 정도. 여자 기준 소주 2잔 정도, 맥주 1캔 정도, 와인 1잔 정도. 여자분들은 체구가 작고 간도 작아서 알코올 처리 능력이 남자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권장량이 적은 거예요. 특히 폐경 이후 여성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호르몬 변화 때문에 술에 더 취약해지거든요. 술자리 계획표 만들기. 실천하기 쉽게 달력에 표시해 보세요. 초록색, 완전 금주일. 노란색, 적당히 마시는 날, 소주 2잔 이하. 빨간색, 좀 많이 마시는 날, 소주 4잔 이하. 빨간색은 한 달에 4번 이하로 제한하세요. 노란색과 초록색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한 달에 빨간색이 5번 이상이면 경고입니다. 술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예요. 술자리는 혼자서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가족들에게 알리세요. 나 이제 술 줄이려고 해. 이 한마디를 가족들한테 꼭 하세요. 그러면 가족들이 응원해주고 술자리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배우자분한테 말씀하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하고 대신 말해줄 수도 있고요. 또 술자리 친구들과도 약속하세요. 같이 자주 마시는 친구들한테도 말씀하세요. 우리 이제 좀 건강하게 마시자. 천천히, 적당히. 진짜 친구라면 이해해 줄 겁니다. 오히려 나도 그래야 하는데 하면서 같이 동참할 거예요. 술 권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즘 건강 검진 받았더니 간 수치가 좀 안 좋대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하래요.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이해합니다. 건강 핑계는 누구도 뭐라 안 해요. 그리고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 보세요. 술자리가 유일한 즐거움이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즐거운 일들을 만드세요. 등산, 낚시, 사진 찍기, 요리, 정원 가꾸기, 악기 배우기. 뭐든 좋습니다. 술 없이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걸 경험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술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잘 들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술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똑똑하게 마셔야 합니다. 둘째, 리듬 있게, 천천히, 물과 함께 마시세요. 셋째, 일주일에 최소 이틀은 쉬세요. 간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넷째, 한 번에 많이 마시는 폭음은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낫습니다. 다섯째, 좋은 안주 선택이 중요합니다. 두부, 생선, 계란, 채소 위주로 드세요. 여섯째, 술 마신 다음날 관리를 잘하세요. 식사하고
물 마시고 비타민 보충하고 가볍게 걸으세요. 7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으세요. 특히 간 기능 검사와 초음파는 꼭 하세요. 8째,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세요.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여러분, 술은 악마도 아니고 천사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면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가 한 번 마시면 포금하게 됩니다. 대신 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을 배우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 딱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오늘부터 술 한 잔에 물 한 잔. 이번 주는 이틀 쉬어보기. 다음 술자리엔 두부 시켜 먹기.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변화가 모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의 간이 주인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하고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몇 달 후에 건강검진 받으시면 간 수치가 좋아진 걸 보실 겁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것도 그런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즐거운 술자리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술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